자, 우리 저번에 미분에서 비율 관계를 알아봤었는데 정적분에서도 유사한 걸 알아보긴 할 겁니다. 근데 정적분에서는 사실 얘를 쓸 수 있는 상황이 크게 많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막 엄청나게 강조하진 않을 겁니다. 가볍게 다룰 건데 여러분이 이 상황을 좀 파악을 잘 하실 수 있으면은 시간 단축을 많이 시킬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때 했던 거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일 테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겠다. 좀 어려우신가? 정적분 쪽이 확실히? 아무래도 미분보다는. 자, 넓이 공식 볼 텐데 사실 기본적인 넓이 공식은 저번에 다 봤어요, 그죠? 책 안 받은 사람 없지? 없지? 다 소윤아 받았냐? 내가 너 줬니? 언제 줬냐? 오케이. 자, 첫 번째로 할 거는 넓이 공식인데 이건 저번 시간에 했어. 근데 좀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게 있어요.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할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함수가 있고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상황에서는 절대 공식 쓰시면 안 됩니다.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은 혹시 그 뒤에 3페이지 아래쪽 보시면은 이거 일반 공식 있긴 하거든, 얘들아? 저는 근데 매우 비추천하긴 하겠습니다. 이걸 굳이 뭐 예를 들어 내신 하루 전이다 그러면은 외워 볼만도 하기는 하거든. 근데 굳이 외우지는 마세요, 알겠죠? 얘가 이제 상황만 근데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 애초에 fx라는 식이 x 빼기 알파의 m승 베타 빼기 x의 n승, 제가 아마 이렇게 써놨을 겁니다. 이렇게 써놓는다는 게 애초에 무슨 말이냐, 그냥 무조건 이 상황 자체가 fx가 x축이랑 단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야. 일단 기본적인 상황이 그래요. 그쵸? 딱 두 점에서 만날 때만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소리겠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또는 이제 뭐 우리 3차함수 그 넓이 공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는 뚫고 하나는 접하는, 이런 식으로 반드시 딱 두 점에서 만날 때만 넓이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애초에 넓이 공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두 번 쓰면 안 되냐? 절대 안 돼요. 알겠죠? 그냥 이 fx라는 식 자체가 하나로 딱 나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로 나와야 돼. 이 경우가 아니고서는 절대 쓰시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일반 공식도 있긴 합니다. 궁금하시면은 뭐 요거 써보셔도 뭐 나빠요. 나쁘니까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알겠죠? 웬만하면은 그냥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절대 넓이 공식 쓰시면 안 됩니다. 넓이 공식 같은 경우는 요렇게 딱 두 점에서만 만나면서 정확히 함수 전체가 그냥 x축이랑 두 점에서만 딱 만날 때, 이때만 쓸 수 있는 거야. 헷갈리실까봐. 그래서 뭐 넓이 공식은 저번에 했으니까 잠깐 복습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2차 함수의 경우랑 3차 함수의 경우가 있었는데, 2차 함수의 경우에 대해서는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요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였다, 그쵸? 그래서 이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얘를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이렇게 하신다면, 이 부분의 넓이 s는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빼기 a, 알파의 3승입니다.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이거 뭐 다 많이 써보셨죠? 이거 썼을 때 굉장히 편해요. 정말 편하거든, 2차 함수의 경우 특히나. 그러니까 꼭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그리고 이거랑 3차 함수까지는 그래도 알고 있으시는 게 좋다. 왜냐, 내신에
은근히 좀 나와요. 애들 계산시키려고 은근히 좀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까지는 알고 있으시면은 좋다. y는 ax 세제곱 더하기 1릭. 그래서 이번에도 요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12분의입니다. s는 1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여기를 또다시 베타 알파라고 한다면 베타 빼기 알파의 이번에는 4제곱입니다. 3차면 하나 올라가요. 2차면 세제곱, 3차면 4제곱. 요거 2개 정도는 그래도 간단한 편이니까 외워주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외워주시면 좋겠다잉. 얘는 몰라도 최소한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꼭 외우세요. 이거는 많이 나오니까 정말 이거는 꼭 외우시고 얘도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좀 특이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극선이라고 하기는 해요. 얘도 뭐 많이 나오진 않는데 솔직히 이거는 다른 거 얘기도 할 겸 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 2차 함수를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호잇. 얘를 이제 Y는 AX 제곱 이렇게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2차 함수 위에 점 하나를 가지고 올 거예요. 여기 이제 K, 뭐 AK 제곱 이렇게 가지고 와볼게. K, AK 제곱. 여기에서 접선을 하나 오, not bad. 접선을 하나 딱 그립니다.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 이거 맞는지 봐봐.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이거 미분하면 2ax니까 2ak x 빼기 k 플러스 ak 제곱인 거 맞겠나? 맞겠어요? 이거 미분하면 2ax니까 걷다가 k 집어 넣으시면 접선의 기울기 2ak 나옵니다. 그 다음에 k, ak 제곱 지나니까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 2akx 빼기 ak 제곱이 되거든? 뭐 그죠? 뭐 별로 뭐 특이한 건 아니긴 하죠. 계산 이렇게 해보시면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가 0, 마이너스 ak 제곱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러면 여기 높이 이거 있죠, 요거. 여기도 ak 제곱이거든? 그래서 이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접선에 대해서, 2차 함수의 접선에 대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무조건 같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지금 이 상황은 그냥 ax 제곱했다가 하는 상황인데 얘를 막 아무 때나 이렇게 이동을 시켜. 이렇게 아무리 이동을 시키더라도 여기에서 접선 하나 딱 그려주면은 접선 하나를 이렇게 싹 그려주면 요 꼭지점에서 아래로 빵 이렇게 내렸을 때 요 길이랑 길이가 좀 다르긴 한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거야. 어차피 평행이동 되는 상황이니까 똑같은 관계가 그대로 성립을 하겠죠? 책 줘야 되지. 빨리 와. 책 주러 또 뒤로까지 와야 되잖아. 이거는 그냥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좀 특이한 성질이에요. 2차 함수의 되게 특이한 성질인데 특정 점에서 접선을 딱 그었을 때 그 접선이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죠. 대칭축과 만나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둘의 높이가 같아집니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무리함수에서 좀 문제들을 쉽게 풀 수가 있기는 한데 뭐 여러분이 지금 무리함수 할 단계는 아니긴 하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길이가 같아지게 되겠다. 자, 이거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S1, S2 요 그림 있죠? S1이랑 S2 얘네 둘 사이 넓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지금 비교하려는 게 뭐냐. 이 하나의 포인트에서 똑같이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접선 두 개를 이은 이 부분의 넓이 S, 여기가 1인가? S1이랑 이 접선 두 개랑 이차함수가 이루는 이 아래쪽 부분, 여기 넓이를 이제 S2라고 했을 때 S1과 S2 사이의 넓이를 비교할 겁니다. 얘네 둘을 비교할 거야. 근데 제가 여기서는 좀 이상하게 이 아무 때나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대칭축 위에 있는 포인트에서 접선을 그려버렸잖아.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고 대칭축 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접선이 그려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데서 접선, 잠깐만 조금 그리기 쉽게 이런 데서 그려보면은 여기 하나랑 여기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두 개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그게 저기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왼쪽 그림 상황이 살짝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대칭축 위가 아니라 다른데 옆에서 접선 두 개를 그린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대칭축 위에서 그렸단 말이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넓이 구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 곱해서 삼각형 넓이 구해버리면 끝이거든. 그래서 이 경우는 넓이 비교하기가 되게 쉬운데, 얘는 좀 빡세다 이거야. 얘는 이렇게 이걸 이제 극선이라고 그러거든. 이 접점 두 개를 잇는 요런 선분을 이제 극선이라 그래요. 극선.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야 되겠다 이거야, 원래라면. 근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중에서 이거 직선 잡고 끌어내리는 거 기억나시죠? 그냥 여기서 이거 빼는 개념, 그러니까 차함수 개념, 이 직선에서 이 차함수를 빼잖아. 그럼 그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상황과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정확히 얘랑 똑같이 만들어져요. 이걸 빼버리면. 이 직선에서, 이 접선 둘을 이은 극선에서 이차함수를 빼버리면 얘와 완전 같은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얘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포인트도 정확하게 대칭축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대해서만 증명을 하시면 되냐? 그냥 여기에 대해서만 증명을 해주시면 이 상황에 대한 증명도 똑같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뺐을 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접점을 하나씩 구해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를 그냥 a, b라고 놓고, 예를 들어 이 함수를 p, q라고 놓을까? 이게 제가 굳이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많이 그냥 계산 문제라 그런 거야. 얘가 이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놓는다면, 그러면 여기 접점 두 개를 열심히 계산하시면 구할 수가 있거든? 미분해가지고 난리 치면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잇는 극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시면, 이거 제가 아마 내신 시작하면은 아마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차함수 개념할 때. 이거 둘을 구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얘네들을 빼보시면은 요 P라는 애가 자동으로 이 대칭축으로 이동이 돼요. 계산을 해보시면 자동으로 이동이 돼. 무조건. 그래서 이제 그거 이용하시면은 나중에 정확하게 얘랑 상황이 같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증명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S1을 구해볼게요. S1은 어떻게 되겠냐? 지금 어쨌든 이차함수와 이 만나는 직선 사이의 넓이니까 저 공식 그대로 쓸 수 있겠다 이거지. 공식을 한번 써보시면은 6분의 여기를 지금 베타랑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베타랑 알파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적분 공식 쓴 거. 그 다음에 이걸 구할 겁니다. S2를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S1 더하기 S2, 즉 이 삼각형의 넓이를 그냥 구해보는 거지. 삼각형의 넓이. 자,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냐?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잠깐만. 자, 이 길이가 지금 베타 빼기 알파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 곱하기 높이를 곱하셔야 되는데, 높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만큼 길이랑 이만큼 길이 두 개가 똑같아요. 이 길이, 이 길이가 똑같아. 근데 요 길이가 뭐가 될 거냐면은 이만큼, 요만큼의 제곱에다가 a를 곱한 게 되겠죠. 맞겠나? 뭐가 될 거냐면은 2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에다가 a를 곱한 거에 2배. 뭔 소리인지 이해됐나? 얘가 뭐냐면 이거야. 이만큼 길이. 왜냐면은 요 길이가 지금 k란 말이지. 근데 이 길이가 뭐가 되냐? 베타 빼기 알파가 됩니다. 여기는 지금 내가 축을 그냥 x축에다가 y축에다가 대칭축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사실 베타 알파가 똑같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얘네들 사이 거리가 베타 빼기 알파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베타 빼기 알파가 될 거고, 그럼 이 식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만큼의 높이는 ak 제곱, 그러니까 2분의 베타 빼기 알파를 제곱한 다음 a를 곱해. 그럼 그게 뭐가 되냐? 이만큼 높이가 돼요. 근데 이 삼각형 전체 높이는 얘 2배니까 여기다가 다시 2를 곱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근데 여러분 뭐 외우실 수 있으면 그냥 결론만 외우셔도 됩니다. 이거 뭐 굳이 열심히 안 하셔도 되기는 해요. 계산을 해보시면은 4분의 1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S1이 이건데 S1 더하기 S2가 요거거든? S1 더하기 S2가? 그럼 결론적으로 S2는 뭐가 나오냐? 여기서 이거 빼면 나오겠다. 그쵸? S1 더하기 S2가 이거고 S1이 이거니까 S2 계산해보시면은 아마 12분의 1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이 나옵니다. 얘는 솔직히 좀 많이 지엽적인 거긴 해요. 지엽적인 거긴 한데 뭐 알고 있으면은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게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좋다 이거야.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게 나옵니다. S1 대 S2가 2대 1입니다. 2차 함수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을 이렇게 딱 그어 주더라도 이 접선 둘을 잇는 요 부분의 넓이는 항상 이 2차 함수와 접선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의 넓이의 2배가 된다는 거야. 여기가 이제 S1이고 여기가 S2일 때 반드시 S1은 이 S2 요런 관계를 만족시킨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문제는 보통 요 S2를 구하라는 식으로 많이 나와요. S2를 구하라는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직접 계산 안 하고 그냥 이 가운데 부분 넓이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적분 공식 이용해가지고 그거 절반 해주시면 답이 나온다. 뭐 요렇게 많이 해결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증명한 거니까 사실 뭐 외울 수 있으면은 그냥 외우셔도 되긴 합니다. 이 과정 자체를 굳이 뭐 알 필요는 없기는 해요. 어쨌든 핵심은 이 삼각형 만들어 가지고 높이 구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접선과 이차함수 사이의 넓이 관계, 극선이죠. 극선과 이차함수 사이의 넓이 관계까지도 알아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일반 공식은 뭐 하려면 하시고 말려면 말으셔라. 자, 이제 비율관계 보겠습니다. 요거 비율관계 아마 쭉 보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면 될 것 같아. 자, 비율관계 중에서 이게 비율관계가 좀 애매한 게 사용처가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적분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쓸 수 있는 거라.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2차 함수 하나 그리겠습니다. 흣. 여기서
알파 베타라고 하고 얘를 fx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 뭘 그릴 거냐? 얘의 부정적분을 하나 그려볼게. 부정적분이 뭔지 아시죠? 원시함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그리겠다는 소리냐? 이거를 그리겠다는 소리입니다. 라지 fx. 하나만 그려볼게.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시냐? 얘를 적분하라는 소리니까 한마디로 얘를 도함수로 보고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냐? 여기 알파에서 빵 내려오고요. 베타에서 이렇게 빵 내려오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맞겠나? 맞겠죠? 얘가 라지 fx일 겁니다. 얘를 미분했을 때 이게 나와야 돼. 오케이?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자, 여기서 잘 봐.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얘는 뭐냐면 f 베타 빼기 f 알파겠죠. 맞죠? 정의에 따라서.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잘 봐봐. 잘 봐야 돼 이거. f 베타가 어디냐? 여기거든? 여기서 이거 빼라는 소리 맞겠죠? 함수 값끼리 빼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값이 뭐가 나오냐? 그냥 요 함수 값에서 이 함수 값을 뺀 게 나온다는 거야. 맞겠나? 이거 무슨 말인지 됐나? 이 정적분 이 부분의 넓이 값이 정확하게 넓이의 음수죠. 왜냐면은 지금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했을 때 음수값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정확히 f 베타에서 f 알파를 뺀 값이 되겠다는 거지. 그럼 잘 봐 여기서. 여기다가 쫙 그어요. 이렇게. 호잇! 여기를 뭐라 그럴 거냐? 감마라고 한번 해볼게. 감마. 잘 봐. 그러면 알파부터 감마까지 이건 얼마게? 0입니다. 맞겠어요? 얘 왜 그러냐? 얘는 F 감마에서 F 알파를 빼라는 소리잖아. 맞겠나? 근데 여기가 제가 이거 표현도 해드릴게. 여기가 지금 알파 컴마 F 라지 F 알파인 거고 얘가 지금 베타 컴마 라지 F 베타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감마 컴마 라지 F 감마란 말이야. 이해했나? 근데 알파부터 감마까지 여기에 있는 스몰 fx를 적분하라는 소리가 뭔 소리냐면 부정적분 하나 가지고 왔을 때 라지 f 감마에서 라지 f 알파 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높이 차이를 보라는 거예요. 맞겠나? 근데 높이 차이가 얼마야? 0이다 이거지. 그럼 뭔 소리야 이게? 0이라는 소리겠다. 왜냐면 f 감마랑 f 알파랑 같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비율관계를 생각을 해볼게요. 비율관계. 우리 3차 함수의 비율관계에 의해서 이 길이 대 이 길이 몇 대 몇이냐? 2대 1인 거 맞아요? 이 길이 대 이 길이 2대 1이지. 그럼 여기서 감마가 그대로 올라갔어? 그럼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 더했을 때 지금 0이라는 소리인 거 맞겠나? 알파부터 넓이를 더하는 게 0이 아니죠. 알파부터 감마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했는데 그 값이 0이 나왔거든. 그럼 이 아래 빨간 부분이랑 파란 부분이랑 넓이가 같은 거 맞겠어? 다시 잘 보세요. 지금 내가 뭘 알아야 되냐? 알파부터 감마까지 알파부터 여기 표현되어 있는 감마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서 0인 걸 알아냈거든. 0.
0인 걸 알아야 됐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이번에 숙제 하셨잖아,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적분했는데 0이 나왔다. 그게 뭔 소리냐? 이 아랫부분의 넓이와 여기 위쪽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건 음수 양수 되니까 더해지면서 빵 될 거 아니야. 이해됐는가? 근데 이게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다 이거지.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자, 알파가 0이고 베타가 2다. 근데 0부터 어떤 수까지 적분했을 때 그 값이 0이 나온단다. 또는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고 합니다. 그때 감마가 뭘까요? 그럼 그냥 2대1 해서 감마가 3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 이거? 비율관계 이용하는 거? 이따가 문제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길이 b가 만약에 2대1이라면 여기다 2k 여기가 k 이게 2대1이라면 여기 아랫부분의 넓이 a와 윗부분의 넓이 b 이 둘이 무조건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2대1 관계가 있으면은 이 a의 넓이와 b의 넓이가 무조건 같겠다. 비율관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비율관계 생각해보시면 해야 된다. 네, 하나 더. 자, 이번엔 문제 중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딱 절반을 가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의 넓이 a와 한 여기쯤 뭐 감마가 있어가지고 여기쯤 감마가 딱 있어가지고 이 부분의 넓이가 이번엔 같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아까 전에 뭐랑 뭐가 같았냐면 이 빨간 부분 전체, 그러니까 얘 2배죠. 얘의 2배. 얘의 2배. 저 전체 아랫부분이랑 이 오른쪽 부분의 넓이가 같은 상황이 요 상황이었고, 두 번째 상황은 이 빨간 부분 중에서 이 아랫부분 중에서 딱 절반, 대칭되는 딱 절반, 여기랑 여기가 넓이가 같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뭐 여기 포인트를 뭐라고 하지? K라고 해볼까? 인테그랄 K부터 감마까지 fx dx가 0이 된다는 소리거든. 이게 0이 된다는 소리거든. 근데 얘는 뭐냐면 f 감마에서 fk를 뺀 거란 말이지. 근데 k가 어디냐? 이 k라는 포인트 여기가 어디냐면 정확하게 변곡점인 거 맞겠어요? 저번에 얘기한 적 있지? 얘 도함수 2차 함수면 이 도함수의 가운데 부분, 대칭축이 변곡점이 됩니다. 그럼 구하라는 게 또 뭐가 되냐? 변곡점이랑 같은 함수값을 갖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잖아. 맞겠나? 여기가 감마라는 소리겠죠. 왜냐? 요 함수값 두 개 뺐을 때 0 돼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가 지금 fk일 거고 여기가 f 감마란 말이지. 감마, 콤마, f 감마. 이렇게. 그럼 이거 몇 대 몇이냐? 1대 루트 3이다. 그쵸? 그럼 이것도 몇 대 몇? 1대 루트 3이다 이거야. 1대 루트 3.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감마를 또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적분에서도 똑같이 비율관계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렵기도 하고
상황 자체가 크게 많이 나오질 않아서 막 엄청나게 효율이 좋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정적분 값은 이런 식으로 3차 함수 비율 관계 활용을 해보시면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적분 값을 부정적분의 함수값 차이로 비교하는 겁니다. 적분 값을 부정적분의 함수값 차이로. 안 지우고 그냥 여기다 할게요. 그리고 이거 왼쪽으로도 되지만 당연히 오른쪽으로도 잠깐만. 이쪽이 오른쪽이지. 오른쪽으로도 되지만 왼쪽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대 1이어도 되는 거야. 2대 1이어도. 왜냐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똑같아요. 왼쪽 오른쪽 둘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2대 1이든 왼쪽으로 2대 1이든 똑같아. 둘 다 가능한 거. 여기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마찬가지. 자, 요 상황에서도 한번 보자면, 자, 얘네들은 이제 내려주면 어떻게 되냐? 이거 아프리카 되는 거 맞겠어요? 아프리카? 얘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F가 여기 있으니까 라지 F는 다 음수야, 음수.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0이 한번 됐다가 여전히 감소하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아프리카가 나옵니다. 이 함수에 대한 부정적분이에요. 얘가 이제 y는 fx일 때 이 값에 대한 부정적분 y는 뭐 라지 fx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프리카.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걸 할 수 있겠다 이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함수값 차이가 될 겁니다.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에서 베타 사이의 함수값 차이가 돼요. 이게 이제 a란 말이지. 그럼 또 a랑 같은 값은 어디가 있겠냐? 여기까지 쫙 만들어줬을 때 여기가 여기가 있겠죠. 함수 좀 확장을 할게. 휙 이렇게 fx라고 했을 때 자, 요만큼의 넓이를 이제 b라고 한번 해보시면, 요만큼의 넓이를 b라고 하시면 a의 넓이와 b의 넓이가 같을 겁니다.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기가 알파 베타, 계속 보여줄게. 여기를 감마라고 하시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감마까지 fx를 적분하시면 이거를 적분했을 때 f 감마 빼기 f 알파가 나오겠다. 근데 f 감마의 위치 여기고 f 알파의 위치 여기니까 함수값만 생각을 했을 때 얘네 둘이 빼면 0이다 이거지. 그래서 요게 정확하게 0이 되겠다. 그러니까 알파부터 감마까지 쫙 적분을 했는데 0이 됐다는 건 이 아랫부분의 넓이와 윗부분의 넓이가 두 개 같다는 뜻이겠죠. 아프리카에서는 3대 1인 거 맞겠나? 아프리카 3대 1.
그러면 여기 길이도 3대 1이겠죠. 요 밑에다 쓸까? 3대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율관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볼 수가 있긴 합니다. 그나마 요 정도까지 가끔 나오는 정도. 그 문제 상황들 보면서 나올 때마다 제가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쭉 준비를 해놨으니까. 근데 많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적분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서 애초에 이 상황을 가지고 냈을 때 문제가 그냥 솔직히 너무 쉬워요. 그래서 굳이 막 엄청나게 나오진 않지만 알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알려드렸습니다. 알면 매우 빨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자, 이건 여러분이 그냥 딱 이미지 하나만 가져가시면 절대 안 까먹을 수 있어요. 3차 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3차 함수에 대한 얘기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3차 함수에는 변곡점이라는 게 있다, 그치? 이 변곡점에 대해서 3차 함수는 언제나 대칭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변곡점이 정확히 x축 위에 있잖아. 그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뭐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시면 A부터 B까지 이 3차 함수를 적분하면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생겨먹은 게 대칭이거든. 이걸 이제 제가 기함수 설명하면서 3차 함수 쪽에서는 변곡점이라는 특이점이 있어서 여기서 그냥 적분해버리면은 아예 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란 소리 한마디로 A부터 B까지 fx, dx. 여러분 확실히 이거 계약을 하니까 조금 힘들어 하시네 다들. 그럼 잘 봐. 내가 이렇게 해볼게. 잘 봐잉. 여기다가 직선을 하나 그을 건데 변곡점을 지나게 이렇게 딱 긋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만나는 알파랑 베타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걸 적분하는 거야. 이 직선을 예를 들어 gx라고 할게. 직선을 gx.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아니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fx-gx 얘를 미분하잖아. 아, 미분이래. 뭔 소리야. 적분하잖아. 이거 0 될 것 같아요?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3차 함수는 언제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 근데 이 초록 함수가, 초록 직선이 변곡점을 샥 지났어요. 그렇게 된다는 건 어쨌든 이 초록 직선이 지나는 상황도, 자 이거 두 가지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상황, 이 초록 직선도 변곡점에 대해 대칭인 거 맞겠나? 어차피 직선이잖아. 직선은 있잖아. 거기 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 가지고 오시면 그 점에 대해서 당연히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록 직선도 변곡점에 대해 대칭이고 3차 함수도 변곡점에 대해 대칭이니까 당연히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하시면 0이 나와요. 이거 이해됐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번 시간에 했던 뺀 함수, 차 함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 해서 내리는 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봐야 되지. 이렇게 딱 보시면은 똑같이 아까 전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도 0이 된다는 거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 변곡점에서 적분하는 거, 변곡점 기준으로. 내용이 좀 많죠?
다음은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냐? 여기가 변곡점은 변곡점인데 변곡점의 위치가 X축 위가 아닌 거야. X축 위가 아닌 상황. 그렇게 되었을 때 뭐 X축이 대충 여기 아래쯤에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fx 이거 얼마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를 적분해요. 아까 이 상황이랑 매우 유사해. 근데 여기서는 변곡점이 x축 위에 있었고 여기는 x축 위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y는 k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함수가 위로 올라간 거죠. 위로 올라간 상황. 얘 얼마냐면 k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냥 도형 옮기기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야 되냐?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해야 되거든? 그럼 그 적분한 넓이가 이렇게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럼 이 위에 부분 가지고 와가지고 밑에다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럼 넓이가 어떻게 되냐, 여기?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 뭔 소리인지 이해됐나? 이해됐나, 뭔 소리인지? 또는 이제 애초에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냥 도형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식으로서 생각을 해보자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마이너스 k 플러스 k dx 이렇게 하시면 얘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빼기 k dx에다가 더하기 알파부터 베타까지 k dx 근데 이거 0인 거 맞겠나? 얘는 뭐냐면 이 fx라는 함수를 아래로 k만큼 내린 거거든? 그럼 그냥 요게 되겠죠. 똑같이 뭐 아래든 위든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쭉 내린 거니까 이 값은 무조건 0이 될 거고 얘는 우리 정적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k라는 상수함수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하는 상황인 거니까 k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변곡점을 기준으로 뭔가 적분이 되고 있잖아. 변곡점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그 양쪽 옆을 기준으로 적분이 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문제들을 풀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보이면 적용했을 때 아주 빠르다.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차 함수는 언제나 변곡점을 좀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 문제 하나만 볼까? 그러면 이거 쓰는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14번 요거까지만 풀고 마칠게요.
얘들아, 숙제 안 낸 사람 앞에 숙제 내. 알겠지? 이 시간, 이거 끝나고. 자,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도록 하는 K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랑 넓이 같으라는 소리잖아. 원래 어떻게 하셔야 되냐? K의 값이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과 3 사이일 때, 3보다 클 때, 3개로 나눠가지고, 이 함수를 예를 들어 0부터 K까지 적분하시고, 0부터 3까지 적분하시고, 이런 식으로 원래는 해야 한단 말이야. 원래는. 근데 알고 있잖아. 뭐 알고 있냐? 얘가 변곡점이면 이거 두 개 무조건 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마디로 뭔 소리냐? 요 한 포인트가 얘네 셋의 변곡점이 돼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알겠나? 그럼 뭔 소리야? 나머지 두 개의 중점이 얘여야 된다는 소리겠지. 맞겠나? 지금 근이 3개가 있어. 3개가 뭐가 있냐면 0이랑 3이랑 K가 있단 말이지. 근데 셋 중에 하나가 무조건 뭐여야 되냐? 이 함수의 변곡점이어야 되거든. 셋 중에 하나가 이 함수의 변곡점이어야지 이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아집니다. 근데 이게 변곡점이라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 나머지 두 근의 중점이 세 번째 근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3, 6, 2분의 3. 끝났습니다. 뭔 느낌인지 아시겠나? 자, 세 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곡점이면 걔는 무조건 나머지 둘의 중점입니다. 왜냐면 얘를 기준으로 대칭해야 돼서 그런 거야. 기준으로 대칭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칭 만드는 애들이 하나, 둘, 세 개. 끝. 이 정도로 빠르게 풀린다는 거요. 변곡점 확인하시면. 자, 여러분 쉴 테니까 빨리 자세요.